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즐거운 명절 잘 보내셨나요? 긴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쉬지만 미국장은 그동안 장이 계속 열렸기 때문에 미국장 흐름부터 빠르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 증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근거로 주봉상 5주선과 20주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기 직전인 자리이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나면 주가가 꺾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고 나서 이렇게 50 데드크로스가 나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렇게 50 데드크로스가 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연휴 때 만약 미 증시가 급락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연휴 기간 동안 푹 쉴 수도 없고, 연휴가 끝나고 장이 시작을 했을 때 자칫 급락 위험성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일정 부분 물량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점방에서는 수익이 난 종목들 일단은 이렇게 매도 정리를 하고 연휴를 맞이했는데요. 다행히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보합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시가 꺾이고 있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자리이고요. 앞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렇게 지지를 해줬던 목선 라인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 다시 추세 전환이 돼서 상승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이 구간이 만약에 힘없이 이탈이 된다면은 급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일종의 주가의 원리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보이는데 처음에 만들어진 이러한 저점을 지지를 해주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 구간이 힘없이 깨져버리면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지금의 나스닥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목선이 이 구간에서 잡힌 거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현재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지가 나온다면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락 흐름으로 꺾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미 증시의 중요한 변곡 자리에 와 있으니까 미 증시 흐름 매일매일 주목을 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영상에서 제가 증권주들 잘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STO 시장이 새롭게 열리기 때문에 증권주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특히나 유진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 이 두 종목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정확한 매수 타점은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는 원전 섹터로 볼 수 있겠고요. 원전 섹터의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상승을 한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이 고점에 물량을 소화를 해줬습니다. 일종의 컵을 만들고 현재 핸들을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금요일에 핸들을 거의 다 완성을 하고 이런 전고점 돌파를 시도했다가 살짝 밀리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파동의 형태가 강약강 파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과거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파동을 8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중에 강한 파동에 속하는 강약강 파동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나올 수 있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강약강 파동의 특징은 1파가 강하고 3파가 약하게 나온 반면에 마지막 5파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파동이 나왔고 약파동이 나왔고 이제 마지막 강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찰나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러한 의미 있는 맥점을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분봉상 이런 의미 있는 맥점을 돌파 후 지지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 흐름이 나온다면 바로 슈팅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목요일 오전부터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녹화가 진행되는 2월 18일 뉴스가 나왔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에 원전 중기 터빈을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약 3,200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이고요. 앞으로 테멜린 3, 4호기 등 추가 원전 수주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재료의 지속성까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흐름 앞으로 잘 관찰을 해보셔야 되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제가 9만원 부근에서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9만원에
공략을 하신 분들은 쭉 한번 들고 가보시고요. 제가 강약한 파동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5파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한 호흡을 좀 더 길게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원전주 중에 한정기술이란 종목도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한정기술은 제가 이러한 의미 있는 맥점을 돌파를 앞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거 이러한 매집한 가격 대비 아직 수익폭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 있는 맥점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더 강력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멤버십에서 14만 3천원에서 14만 5천원 부근에서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가격대 부근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현재 상승 흐름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도 강약 강파동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같이 동방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런 저점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차분히 들고 가보시고요. 혹시나 포트에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이런 저점 라인으로 내려온다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여전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 제약과 한올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올 바이오 파마는 이 구간에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와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밀도 있게 약 2달간의 기간 동안에 매집이 진행이 되었고, 이 구간에서 매집이 진행되었다는 얘기는 이러한 의미 있는 맥점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한올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은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제가 설정해드린 가격 근처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이런 저점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해서 슈팅 나오기 전까지 한번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날 원전주들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한두 종목 정도는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으시는 게 좋고요. 제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700원에서 1,800원 사이에서 공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깊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그 위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략을 하신 분들은 지금 약 본전 상태일 텐데 강한 슈팅 흐름이 나온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 올라간다면 분할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제가 20만 2천원부터 21만 5천원 부근에서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구간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차트 흐름이 지금 현재 마지노선 구간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 구간에서 만들어진 저점을 현재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마지노선 근처에서는 일단 이런 120선 부근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지지가 된 다음에 중심인 20선을 돌파해준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마지노선 120선을 깨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전에서 보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깼다가 빠르게 복귀를 해서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나 또는 깨는 흐름은 일정 시간 동안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나서 완전하게 흐름이 이탈이 되었을 때 깨졌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살짝 이렇게 깨졌다고 해서 바로 손절로 대응하시면 실전에서는 잦은 트릭에 계속 잔손절을 해서 계좌를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해드린 방법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은 전량 손절보다는 일부만 물량을 정리하시고 또 흐름을 계속 체크하면서 본인의 보유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코스닥 시장의 대장급 종목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정석 차트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상승 흐름 이후에 현재 조정 중이고, 이 구간에서 지지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와 있으니까 혹시 공략을 하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지지 흐름이 나온지 여부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정해 드린 가격 이렇게 힘없이 깨고 내려오긴 했으나 현재 구간에서 지지 이후에 다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혹시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흐름 더 체크를 해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추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와 있으니까 조금 더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섹터 종목 중에서 HPSP라는 종목
현재 매수 가능한 가격 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 공략하실 분들은 분할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제가 제우스란 종목 18,000원에서 18,300원 부근에서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을 이렇게 힘없이 이탈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웬만하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만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래서 타점방에서도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점방에서 이번에 일부 물량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회사 실적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영업이익이 이렇게 꾸준하게 흑자가 났었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흑자가 났었는데 처음으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난 거죠. 현재 반도체 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호황이 아니었던 시기에도 영업이익이 흑자인 기업이 이번에 적자가 나왔다는 것은 시장에서 모르는 어떠한 악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더 지켜볼 수 있는 이유는 부채 비율도 낮은 편이고 유보율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올라감에 따라 반도체 장비 수요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기 위해서 일부 물량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구간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일단 일정 부분 물량을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마진노선 구간에서 지지 흐름이 나온 다음에 다시 추세가 전환될 경우에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 구간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일부 물량 정리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들고 흐름을 더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매를 하실 때 본인이 처음에 진입한 이유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 애초에 지지 않을 자리 그리고 이길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진입을 한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을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매수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지 손절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손절할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해서 들고 갈 이유가 줄어든 겁니다. 애초에 매수할 전제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렇게 보유 물량 일부를 덜어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니까 투자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3차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이번에 협상이 마무리되고 종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이 종목들 흐름 살아있고 특히나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정 흐름이 나올 경우에 이런 매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고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겠습니다.